저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배울 거는 제가 저번 수업을 좀 빠르게 진행하면서 좀 좀 놓쳤다기보다는 너무 빠르게 해가지고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레이어 기능을 다시 복습해보고, 그리고 피봇 기능. 사실 피봇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피봇 기능을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그리고 이제 마그넷 기능. 저번 수업 때 잠깐 배웠었던 그 X 누르고 그리드에 딱 붙이고, V 누르고 벌텍스에 딱 붙이고 점에 붙이는 거죠. 그리고 C는 커브에 붙이는 건데, 우리가 커브 기능은 우선 이번 수업 시간에는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XV만 한다는 거 잠깐 배웠었고요. 그리고 오브젝트 피봇, 그러니까 이 피봇 기능과 마그넷 기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간단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모델링했던 시계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듀플리케이트 스페셜이라는 기능으로 단순히 카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특이한 기능으로 복사를 하는 기능인 듀플리케이트 스페셜이라는 기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로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을 만들어서 한번 설명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OT 때 지금 우리가 모델링까지 했고요. 모델링 스무스까지 사실 한 거예요. 왜냐면 1번, 3번 왔다 갔다 거리면서 체크를 했었죠. 부드러운 모드로. 그게 서브 디비전 모드라고 이제 스무스 모드라고도 하고 하니까 지금 여기 두 군데를 좀 체험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스페큘러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UVW를 뛰어넘었어요. 근데 사실 모델링하고 스무스하고 스페큘러 체크를 한 다음에 UV를 가도 됩니다. 여기 4개의 순서는 크게 틀에 박힌 건 아니고요. 좀 변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스페큘러 체크까지 한번 진도로 나가보려고 합니다. 스페큘러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스페큘러 체크를 하면은 이제 모서리에 맺히는 어떤 빛의 쨍한 느낌 같은 걸 말씀해드렸죠.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HDRI라는 것이 필요해요. 저희가 3D 수업을 배웠던 친구들이라면은 HDRI를 잠깐 썼을 거예요. 왜냐면 시네마 4D에서도 HDRI를 쓰니까. 그래서 HDRI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 그래서 스페큘러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엣지 슬라이더라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모델링을 할 때 뭐 기계 같은 딱딱한 모델링을 하거나 각이진, 혹은 캐릭터 같은 모델링 있죠. 좀 부드러운, 캐릭터가 좀 부드러운 모델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기체 같은 거 있잖아요. 둘 다 엣지 슬라이드라는 기능을 굉장히 많이 쓰게 돼요. 엣지 슬라이드를 하면은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그 서브스턴스 페인터를 이제 다운받으라고 제가 개인 드라이브에다가 링크를 올려드릴 거예요. 다운받으신 분들도 있고 안 다운받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다운받으시고, 제가 이거를 첫 시간 때 잠깐 설명을 해드리려다가 오류가 나가지고 설명을 못 드렸어요. 특히 서브스턴스 페인터도 이제 3D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버그가 굉장히 많아요. 오류도 많고요. 혹시 자기 컴퓨터가 라데온 쓰시는 분들 혹시 있으실까요? 아니면 혹시 모르시거나, 혹시 라데온 그래픽 카드 쓰시는 분 있으신가요, 혹시? 대부분 다 인텔 쓰실까요? 아니면 맥 이런 거 쓰실까요? 특히 이게 자기 그래픽 카드가 조금 나쁘다 싶으면은 조금 버벅거리면서 돌아갈 때가 있어요. 뭐 최적화가 되긴 했는데, 제가 이제 포토샵 채널을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 포토샵이라고 하면은 2D 프로그램인데, 사실 여기서 쓰는 채널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자주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여기 나오는 거 있죠? 여기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고, 가장 많이 쓰는 여기 있는 메뉴들이 3D 프로그램에서도 있거든요, 똑같이.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를 그냥 약간 이렇게 휠 드래그 하면서 이거 이쁜데? 하면서 그냥 쓰시는 분들도 꽤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됐는지, 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왜 이미지가 이렇게 변하는지를 조금 더 확실하게 알고 나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왜냐면 똑같이 3D 프로그램에서도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아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진도에 넣었습니다. 시간 남으면은 모델링, 남으면 라이언 캐릭터 좀 쉬울 것 같아가지고 넣었거든요. 남으면 일단 하겠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히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레이어 기능부터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좀 대충 설명을 해드린 것 같아서. 우리가 4개의 오브젝트를 꺼내보겠습니다. 구, 네모, 뭐 정육면체, 원기둥, 원뿔, 토러스, 도넛 모양이죠. 그래서 각각의 기능들을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설명해드렸으니까 조금 더 빠르게 할게요. 그냥 잘 보이게. 레이어 기능은 컨트롤 A 혹은 여기 채널 박스를 클릭하셔야지 레이어 기능이 나옵니다. 이 점도 유의해 주시고요. 오른쪽 아래 여기 있죠. 자, 제가 가장 많이 쓰는 폴더 레이어 아이콘은 여기 세 번째와 네 번째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플러스. 이게 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플러스라는 아이콘이 있고요. 여기 네 번째는 동그라미 아이콘이에요. 세 번째, 네 번째 아이콘은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둘 다 레이어를 만드는 기능인데 세 번째 플러스가 써진 아이콘은 정말 말 그대로 이런 식으로 레이어만, 빈 레이어만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여기 네 번째 동그라미가 써진 아이콘은 내가 지금 선택한 오브젝트를 잡은 상태에서 네 번째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 레이어가 바로 이 친구를 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이는 맨 왼쪽에 V, P, 세 번째는 지금 빈 칸으로 나와 있는데요. 두 번째 거는 이제 애니메이션에서 쓰는 기능이에요. 나중에 애니메이션이 약간 어떻게 설명을 해드렸냐면 우리가 뭐 자동차가 이렇게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막 빽빽한 빌딩들이 있고 앞에는 약간 막 풀들이 이렇게 막 엄청 많아요. 그런 것들이 시간을 많이 잡아먹거든요. 그러니까 재생을 하는데 근데 우리는 지금 단순하게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만 보고 싶어. 그런데 쓸데없이 지금 빌딩, 뭐 풀, 뭐 지나가는 사람들 때문에 재생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괜히 컴퓨터가 버벅거리거든요. 그럴 때 이 친구들을 활용해 주면은 그 친구들은 갑자기 없어지고 레이어에서 사라지고 자동차만 이렇게 보이게 할 수 있는 기능인데 저희가 지금 애니메이션은 안 보일 거기 때문에 두 번째 거는 그냥 이 상태로 냅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적인 씬만 제작할 단계이므로 지금 첫 번째, 세 번째 아이콘만 아시면 돼요. 지금 제가 이 구를 잡은 상태에서 네 번째 아이콘을 클릭했더니 하나가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세 번째 거에 각각의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거는 비지블. 비지블의 약자입니다. 비지블이 지금 켜져 있죠? 그럼 보이는 거고 비지블을 끄게 되시면 안 보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세 번째 거. T는 지금 보실지 모르겠는데 Alt B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배경이 바뀝니다. 잘 보이시게 배경을 어둡게 했더니 지금 T로 했으니까 와이어프레임 같이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상태가 되면은 선택도 안 됩니다. 즉 어떤 그냥 레퍼런스 상태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그냥 이런 식으로 이 정도 크기의 사람 모양이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가 구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4번 만들고 이런 식으로 크기를 맞추는데 이 친구가 같이 선택이 되면 굉장히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 친구를 잡고 네 번째 거 아이콘을 클릭하시면은 바로 레이어가 선택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고 지금 6번에서 이 친구를 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T로 냅두면은 이런 식으로 선택이 안 되니까 편하죠. 지금 선택이 되는 거는 이 정육면체 뿐이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 그리고 R은 이 친구가 이렇게 와이어프레임 모드가 아니라 보이긴 하는데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때에 따라서 이렇게 잠그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이 친구가 이제 선택이 안 되고 이 위치에 딱 고정됐으면 좋겠어. 왜냐면 이 친구를 잘못 우리가 움직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친구를 이렇게 잠그게 되면은 더 이상 이 친구는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건 지울게요. 이렇게 해서 T, R 이 친구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세 번째 거 아이콘을 클릭했잖아요. 그럼 그냥 말 그대로 빈 레이어만 생성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지금 품고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 친구를 이제 레이어 3에 넣고 싶다 하실 때는 오브젝트를 하나 클릭하시고 내가 원하는 오브젝트를 그리고 우클릭 그리고 Add Selected Object를 클릭하시면은 이제 레이어 3에서는 이 정육면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 이름을 이제 바꿀 수가 있어요. 렉이라 할까요? 그리고 항상 레이어는 이렇게 ly를 붙여주시는 게 이름이 중복이 안 돼서 좋습니다. 왜냐면 여기 있는 친구랑 이름이 겹칠 수가 있거든요. 사전에 방지하고자 그냥 저는 언더바 ly를 그냥 붙입니다. 이거 좀 중요한 친구다. 그러면 색도 미리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ly가 생성이 되고 친구는 정육면체를 가지고 있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 색도 바뀌게 돼요. 그래서 조금 더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죠. 렉 ly에다가 이 원뿔도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식으로 하고 add selected object를 하면은 또 추가가 돼요.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를 추가하고 싶으실 때는 복수를 잡고 그냥 애초에 이번 레이어 2에 넣어볼까요? add selected object를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뺄 수도 있겠죠. 나 이제 이 친구는 레이어 2에서 빼고 싶어 하실 때는 이 친구를 클릭하시고 클릭 remove selected object 클릭하시면 이제 렉트에서는 이 원기둥만 숨게 되는 겁니다. 이제. 사실 이렇게 간단한 오브젝트에서는 이 레이어의 기능을 좀 판단하기 힘들고요. 좀 이제 제가 셋하고 레이어 기능은 좀 뭐랄까 좀 무거운 씬에서 좀 진가를 발휘해요. 제가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지금 그라운드 땅이죠. 땅만 이렇게 레이어로 파가지고 구분을 했어요. 그리고 빌딩 BD라고 그냥 했거든요. 빌딩만 따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했고 내가 모델링을 할 때 뭐랄까 얘만 지금 봤으면 좋겠는데 막 정신 사납단 말이에요. 그럼 그라운드도 끄고 빌딩도 끄고 이 친구만 이렇게 집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바디만 이렇게 왜냐면은 내가 이 친구의 장신구에만 집중하고 싶은데 이렇게 바디까지 있으면은 좀 귀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은 이렇게 잠가도 되겠죠? T 모드로 하면은 선택이 안 되니까. 혹은 R 모드로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애초에 그냥 꺼버려도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씬이 복잡하다. 뭐 눈도 달려있고 뭐 이것저것 장식물가 달려있다 하시면은 레이어를 좀 세분화해서 만드시는 게 아주 편리한 기능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레이어 기능을 한번 알아봤고요. 다시 뉴스신으로 해서 피벗 기능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피벗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자, 그냥 오브젝트 정육면체를 꺼내서 좀 늘려놨어요. 우리가 이 친구를 한번 Alt-B로 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X축이죠. 여기 보시면 축이 내가 어느 방향으로 꺾을 건지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꺾어볼까요? 네, 보시면은 로테이스 Z 방향으로 제가 21.61도로 돌렸나봐요. 자, W 누르게 되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 이동축 또한 21.61도로 꺾여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을 컴퓨터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방향을 꺾든 간에 이 오브젝트 축은 이 각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각도는 또한 컴포넌트 모드, 즉 F9, F10, F11 면 모드에서도 적용이 돼요. 그쵸? 면을 내가 꺾은 상태 그대로 뽑고 싶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오브젝트가 꺾인 방향, 즉 지금은 21점 몇 도였죠? 제가 더 꺾었나요? 54.729도 물론 꺾인 게 아니라 정말 X축으로 그대로 뻗고 싶다 하실 때는 W키를 누른 상태로 내가 지금 오브젝트 모드이든 벌텍스 모드는 똑같습니다. 오브젝트 모드에서 해볼게요. W를 누른 상태로 내가 이동축에 축을 바꾸고 싶다. 혹은 E는 이거 회전축이었죠. 그리고 R은 스케일. 내가 이동 툴에 축을 바꾸고 싶다. 그럼 W를 누른 상태로 좌클릭을 꾹 누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월드로 마우스를 갖다 쓴 상태로 마우스를 딱 떼가 되면은 이제 월드축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괜찮죠? 다시 오브젝트로 가고 싶다
하실 때는 W 좌클릭 오브젝트 마우스 탭 하시면 다시 오브젝트 축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벌텍스 모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브젝트 축의 기준으로 그대로 갈 수 있는 거고, 혹은 W 누르고 월드 축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기능은 나중에 애니메이션을 하실 때 좀 많이 쓰시게 될 거예요. 제가 FBX 클럽 FBX를 제가 파일 방에 올려드렸을 거예요. 이걸 그대로 드롭 앤 드롭 해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이제 애니메이션을 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이 피봇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그 효용성이 보여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애니메이션이 이, 이 종이 이렇게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이 축을 바꾸는 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가 죄송합니다. 피봇 기능은 이렇게 뭐 W 눌러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 부터만 아시면 되고요. 피봇이 이런 식으로 멀리 떨어졌을 때는 제가 모디파이에서 센터 피봇을 해주면 다시 이 상태로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그넷 기능을 배울게요. 마그넷 기능은 제가 X, V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활성화가 되면서 피봇들이 피봇이나 또는 오브젝트가 이동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 친구 잠시 숨겨두고요. 마그넷 기능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모델링을 하실 때. 마그넷 기능은 이건 좀 어려우니까 자세하게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지금 X와 V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 가운데 지금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쵸? 이 친구의 점을 선택하신 다음에 내가 움직이고 싶은 방향, 내가 Y축으로 피봇을 움직이고 싶다, 혹은 X축으로 움직이고 싶다. 만약에 X축에 이쪽 점에 붙이고 싶다고 하시면은 내가 움직이고 싶은 방향의 축을 한번 클릭만 딱 하시고 지금 X를 누르면 어디가 스냅이 되죠? 네, 이 그리드에 스냅이 되는 겁니다. X를 누르시고 미들 클릭, 휠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X축에 갖다 붙습니다. 그쵸? 내가 반대로 이번에 Y축으로 붙고 싶다. 그러면은 Y축에 한번 클릭하시면 색이 변경될 거예요. 저는 지금 이 피봇의 색을 임의로 변경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는 다른 색일 거예요. 이거는 색만 바뀌면 되는 거니까 크게 상관없습니다. 내가 이쪽으로 했을 때는 활성화되는 거고, 이쪽으로 Y축에 그리드에만 붙고 싶을 때는 미들 클릭 하신 상태로 이렇게 붙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네모난 애가 하나 더 있어요. 이 친구는 X와 Y를 둘 다 관장하는 친구입니다. 즉 X를 누른 상태로 이 친구를 미들 클릭으로 잡고 이번에 X, Y를 동시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 스냅으로. 내가 방금 이 친구를 한번 클릭하고 X 누른 상태로 이 친구만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X에만, 내가 아무리 지금 마우스로 움직여도 Y축으로 가진 않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이 친구를 클릭하고 Y축을 누르고 X 미들 클릭을 해도 내가 아무리 움직여도 Y축으로만 갑니다. 이렇게 마그넷 기능을 이용하셔서 피봇들을 좀 자유롭게 변경을 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친구 보시면은 제 이름을 조정 안 했네요. 이름부터 탑벨이라고 하고, 이 친구는 탑벨
이렇게 해서 배열하고 그룹을 또 그룹 안에 그룹도 넣을 수 있어요. 그룹을 넣겠습니다. GR로 하겠습니다. 4번을 누르고 D로 누르면 이제 피봇이 풀리게 되죠.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는 V를 눌러볼까요? V를 누르게 되면 제가 벌텍스에 스냅이 붙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들 클릭으로 그러면 이 친구의 점 이쪽에 붙었나요? 피봇이 이쪽에 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를 정확하게 가운데 맞추고 싶다 할 때는 다시 D를 누르시고 X 미들 클릭으로 딱 가운데 붙이게 되면 이쪽에 붙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오브젝트를 피봇을 내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아까 움직이는 모양 그대로 피봇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모델링 하실 때 이 피봇 그리드 기능 스냅 기능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혹시 모르니까 복사를 해서 또 가장 많이 사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 벌텍스 모드에서 이 친구를 이 점에 붙이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가끔씩 그럴 때 이 친구를 잡고 이번엔 V를 눌러야겠죠. V를 누른 상태로 끌고 가면은 이런 식으로 점에 붙습니다. 이렇게요. 그렇죠? 이렇게 점을 붙일 때가 있어요. 가끔씩 모델링 하시다 보면은 V를 누르고 점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마그넷 기능은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니까 여러분들이 특히나 캐릭터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점을 이런 식으로 내 마음대로 왔다리 갔다리 해도 캐릭터, 즉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은 많이 안 써요. 부드럽기 때문에 어차피 좀 쭈글쭈글해도 되고. 하지만 내가 모델링 하고 싶은 것이 만약에 기계다 그런 경우에는 좀 칼같이 그리드에 맞춰서 딱딱딱 정렬된 상태가 좀 많기 때문에 특히나 기계 같은 걸 모델링 하시는 분들은 이런 마그넷 기능을 지금 이 수업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으니 다른 유튜브에서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기능은 설명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네, 그 정도로 아시고 제가 듀플리케이트 스페셜이라는 기능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듀플리케이트 스페셜을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드렸었냐면은 우선 컨트롤 D가 있었습니다. 그쵸? 컨트롤 D는 그냥 마찬가지로 그냥 이런 식으로 복사만 해주는 친구였어요. 근데 우리가 듀플리케이트 스페셜을 이용하게 되면은 컨트롤 D 이 친구 살짝 줄이고 컨트롤 시프트 D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듀플리케이트 스페셜을 한번 이렇게 리셋을 한번 해줄게요. 잠시만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듀플리케이트 스페셜을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꼬였네요 이게. 이 친구의 스냅을 이용해서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프레이즈를 한번 해줄게요. 듀플리케이트 스페셜은 이렇게 바로 클릭을 하시는 것보다는 오른쪽에 체크박스를 클릭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네, 내가 이 친구를 만약에 이런 식으로 쭉 삥 둘러서 복사를 하고 싶을 때 대부분 듀플리케이트 스페셜이라는 기능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이 친구를 한번 돌려볼까요? 네, 지금 로테이트 Y축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똑같습니다. 이 칸이 3개가 있는 경우에는 X, Y, Z 무조건 이 순서입니다. X, Y, Z 그러면은 내가 로테이트 Y 그럼 X, Y 이쪽이겠죠. 60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설정하게 되면은 60도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60도 5개.
넘버 오브 카피스가 복사할 수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0도로 5개니까 얘는 이미 하나가 있죠. 정확한 각도 수대로 이렇게 복사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차이는 여러분들 좀 계산을 하시면서 하시면 더 좋아요. 저는 지금 완벽한 구의 형태, 즉 360도로 만들기 위해서 60, 어차피 5 플러스 1이죠. 왜냐면 여기 친구가 하나 더 있으니까 5개만 설정하면은 딱 6개가 되는 겁니다. 6에 36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살펴야 될 사항은 카피하고 인스턴트 두 개만 살피시면 됩니다. 카피와 인스턴트 차이는 이렇습니다. 똑같이 60에 5개를 어플라이 해보겠습니다. 카피로요. 선택을 하시고 어플라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축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쵸? 카피를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뭐 의자 같은 거를 똑같이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될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의자를 뭐 하나로 수정했는데 이 친구랑 근데 이 친구도 또 이렇게 해줘야 돼.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는 차라리 하나의 친구만 가지고 똑같이 복사를 해주는 경우가 더 편할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 인스턴트 모드를 쓰면 됩니다. 인스턴트 모드만 바꿔가지고 60에 5 똑같죠? 어플라이를 해볼까요? 우리가 이 친구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하면은 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인스턴트 모드, 카피 모드는 정말 카피만 되는 겁니다. 각각의 속성을 가진 거고 인스턴트 모드는 이런 식으로 같은 속성을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해요. 그래서 내가 일관된 모양을 먼저 만든 다음, 하지만 너무 지금 똑같죠? 우리가 똑같은 모양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은 가끔씩 조금 다른, 얘는 조금 더 낮고 얘는 조금 더 높고 이런 게 조금 더 현실감 있단 말이에요. 너무 컴퓨터처럼 딱 하는 것보다. 그럴 때는 이제 modify에서 convert, 여기서 instant to object가 있어요. 이 친구를 클릭해 주시면은 이제 이 친구는 빠지게 됩니다. 그렇죠? 나머지 친구들은 지금 아직도 공유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이 친구도 빠졌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modify에서 convert instant to object, modify에서 convert instant to object를 클릭하게 되시면은 이제 이 친구도 개별적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으십니다. 차이점을 좀 아시겠죠? 카피와 인스턴트. 카피는 말 그대로 각각의 오브젝트만 생성을 하는 거고, 인스턴트는 이런 식으로 속성을 좀 공유한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하시면 쉽습니다. 다 지우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HDRI를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HDRI를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HDRI는 어떤 라이팅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라이팅은 지금 사실 맨 마지막에, 프로덕션의 맨 마지막에 배우는 과정인데 사실 스페큘러 체크를 하기 위해서 간단한 라이팅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빛이 있어야 빛에 맺히는 어떤 이런 이쁜 선이랄까요? 빛에 맺히는 이런 같은 게 좀 생기기 때문에 간단한 라이팅을 설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HDRI는 하이퍼 다이내믹 렌더러 이미지일 거예요, 아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3번을 했을 때 이제 모델링에 이상이 없다. 물론 여기서도 기본 마야에서도 간단한 빛이 나오기 때문에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 레퍼런스가 금속이다 했을 때는 이 금속에 맺히는 모양을 좀 더 보기 위해서는 HDRI를 깔아줘야 됩니다. 우리가 제가 VL을 설치하라고 하실 때 이렇게 돔라이트를 설치하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돔라이트를 설치하게 되면은 돔라이트 설치하시고
여기 렌더 세팅에서 VLA를 바꿔주시겠습니다. 제가 그 윈도우 계정 때문에 문제가 지금 뭐 렌더링 했을 때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은 그 영문 계정 추가를 하셔서 VLA를 설치하면은 지금 작동이 잘 되는 걸로 확인됐으니까 영문 계정 추가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VLA를 바꾸시고 렌더링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IPR로 눌렀기 때문에 지금 실시간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라이트 돔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가상의 빛의 세계입니다. 지금 이 모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가상의, 사실 지금 크기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둘러싸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가상의 돔 구조가 우리를 흰색의 빛으로만 감싸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어트리뷰트 창에서 라이트 컬러를 보시면은 흰색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친구를 만약에 녹색으로 변경한다 싶으면은 어떤 가상의 녹색 라이트 돔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파랑색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겠죠. 사실 이 친구를 이렇게 단색으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사실 밑에 내려가 보시면은 텍스처라는 탭이 있을 거예요. 텍스처라는 탭에서 use 돔 텍스를 누르게 됩니다. 돔 텍스 탭에서 체크박스를 누르게 되시면은 이렇게 파일이 있고요. 파일을 누르자마자 갑자기 검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파일에 아무 이미지도 넣지 않았기 때문이죠. 파일 한번 열어서 제가 HDR 이미지를 넣겠습니다. 어떤 가상의 공간이 생기죠. 제가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이제 가상의 빛을 받으면서 물체를 조금 더 현실감 있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HDRI는 어떤 가상의 공간을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포토샵을 켜서 이게 개념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우선 개념을 좀 알아야지. 이 HDR 이미지는 대부분 EXR이라는 포맷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친구를 끌어올게요. 포토샵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를 그대로 익스포트 해가지고 익스포트 as 이번엔 JPG로 저장을 해볼게요. 오케이. 네, 내보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8비트와 32비트의 차이를 아실까요? 그 차이를 아시기 위해서는 (0) 0은 블랙이고 이 개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1 이란 숫자는 화이트입니다. 이 개념만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모든 컴퓨터 그래픽에서 0은 블랙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1은 그냥 화이트를 뜻하는 겁니다. 이 개념만 알고 계시면은 모든 것들이 다 연계돼서 다 풀리게 됩니다. 우선 지우고 우리가 똑같은 지금 육안으로 보기에는 똑같죠. 하지만 지금 한쪽 이미지의 포맷은 EXR이고 한쪽은 그대로 제가 내보내서 JPG로 뽑게 됐습니다. 이 친구에서 지금 가장 밝은 곳이 어딜까요? 지금 가장 밝은 곳은 아마도 이 전구겠죠. 그 다음에 밝은 곳이 아마 여기 두 번째 전구일 거고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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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리고 뭐 이쪽도 밝은 축에 속하죠. 다 흰색이니까. 그쵸? 우리가 이 친구의 레벨을 한번 줄여볼까요? 레벨을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레벨이 아니라 익스포저. 노출값을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가장 밝은 곳의 이미지 1,
왜냐면 지금 여기 화이트죠. 여기도 1 화이트, 여기도 1, 여기도 1, 모두 다 같은 화이트입니다 지금. 그쵸? 여기도 지금 거의 화이트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익스포저를 줄이게 되면은 똑같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쵸? 근데 우리가 이제 반대로 한번 EXR 이미지에서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익스포저 줄여보겠습니다. 지금 뭔가 좀 다른 거를 눈치채셨나요? 우리가 사실 생각을 해봅시다 한번.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흰색입니다 지금. 그쵸? 여기도 흰색, 여기도 흰색, 여기도 흰색, 여기도 흰색. 그쵸? 여기도 흰색이고 따지고 보면 지금 여기도 흰색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같은 에너지, 빛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같은 흰색이라 할지라도? 아니죠. 여기가 가장 밝겠죠 사실은. 그 다음 여기가 밝을 거고, 여기가 밝을 거고, 여기가 밝을 거고, 그 다음 여기일 겁니다. 8비트 이미지는 0에서 1, 이 범위밖에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0은 블랙, 1은 화이트. 지금 이 친구도 1의 범주에 있고, 이 친구도 1의 범주에 있고, 이 친구도 1의 범주, 지금 이 친구도 1의 범주에 있으니까 우리가 익스포저를 줄이게 되면은 똑같이 다 옮겨지는 겁니다. 이쪽으로. 사실 이건 정확한 방법이 아니죠. 실제로는 얘가 제일 밝아요. 하지만 8비트 이미지는 0에서 1, 이 사이의 숫자밖에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32비트 이미지를 활용하는 것이 더 정확한 방법입니다. 익스포저를 한번 줄여볼게요. 이 친구는 물리, 빛의 양을 정말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0에서 1 사이에서 1의 이상 값을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0의 이하 값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의 이상을 슈퍼 화이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슈퍼 화이트요. 그리고 0의 이하 블랙보다 더 어두운 색상을 뭐라고 하는지 까먹었는데 임의대로 슈퍼 블랙이라 해볼까요? 그럼 0보다 작은 값을 더 음수가 되겠죠. 1보다 높은 값이 더 있을 거고, 사실 얘는 1이 아니에요. 1보다 훨씬 높은 숫자겠죠. 한 이 정도 될 거예요. 그 다음 이 친구가 이쪽, 이 친구가 한 이쪽, 그 다음 이 친구가 한 1쯤 되겠죠. 정말 원색의 1, 이 친구는 한 이쪽.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친구의 노출값을 줄여버리게 되면은 정말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그대로 일관성 있게 다 흰색이니까 흰색으로 처리해야지가 아니라 정말 빛의 에너지를 가지고 그대로 줄이게 되는 겁니다. 차이점이 이해가 가시나요?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해요. 그래서 줄여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HDRI는 이 이미지를 구할 때 32비트 EXR 파일인지 항상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HDRI를 깔고 이 HDRI를 구하시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 사이트가 굉장히 좋거든요. HDRI Heaven, 자주 들어간 사이트이기도 하고, HDRI Heaven에 들어가시면은 여기 에셋 부분에 마우스를 올려두시면은 HDRI, 텍스처, 모델링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델 쪽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무료 모델링들을 다 구하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하이 퀄리티의 모델링들이 있고요. 에셋에서 텍스처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미리 사람들이 만들어둔 텍스처들을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다 텍스처를 만들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무료로 텍스처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 UV 수업을 하고 난 뒤에 무료 텍스처를 이용해서 텍스처를 입히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될 HDRI. 라이팅을 설치할 때 우선 HDRI를 잘 구하는 게 중요해요. HDRI가 좀 전반적인 씬의 분위기를 담당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 씬이 인테리어 씬이다. 그럼 이런 식으로 내 분위기에 맞게, 혹은 자연 씬이다. 그럼 HDR을 좀 자연, 이런 식으로 열어보시게 되면은 저는 지금 이렇게 스튜디오 씬을 구했어요. 그래서 이걸 다운받아서 그래서 HDR 이미지를 넣고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걸게 되면은
이 분위기에 맞춰서 렌더러가 걸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뒤에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지금 HDRI 이미지가 그대로 깔려 있어요. 이렇게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 옵션 탭에서 인비지블을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빛의 정도 값은 기억하고 있고 뒤에 백그라운드 이미지만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이 이제 알파 값을 삭제할 수 있다는 건데요. 좀 어렵죠? 알파 값이라는 하면은 이런 식으로 블랙 앤 화이트로 나눠지게 되는 값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이 사진 그대로 쓰는 경우는 없어요, 사실. 사실 이쪽에 마스크를 따가지고 뒤에는 우리가 포토샵으로 만드는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합성하게 되는 경우가 더 있죠. 근데 컴퓨터가 그걸 자동으로 따줍니다. 우리가 일일이 따주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알파 값을 따주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인비지블을 켜게 되면 알파 값이 꽉 차게 되게 되므로 우리가 마스크를 딸 수가 없어요. 이 시기에 대한. 옵션에서 인비지블을 체크하게 되면은 이 친구는 이제 마스크에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블랙 앤 화이트 값만 남겨지게 되고 이 값을 가지고 그대로 복사를 해서 포토샵에서 배경을 따로 합성하거나 그런 식으로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인비지블은 그냥 체크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HDR 이미지까지 까지셨다면은 컴퓨터가 이제 렌더링을 돌리기 때문에 조금 느리게 시작했어요. 간단하게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메터리얼을 넣어야 됩니다. 메터리얼을 넣는 방법은 V-Ray 쉘프 탭에서 여기 보시면은 구 모양이 하나 있어요. 이 친구를 클릭하게 되시면 이제 메터리얼을 넣게 되는 겁니다. 자, 쭉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드래그를 했더니 지금 우리가 방금 선택했던 HDRI 이미지까지 잡히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친구가 있으면은 좀 불편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내리셔서 오브젝트 디스플레이를 클릭하셔서 이번에 옵션이 아니라 좀 더 내리시면 오브젝트 디스플레이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LOD, 비지빌리티가 있는데 이 친구를 끄게 되시면은 이렇게 우리 뷰포트 상에서만 없어지는 거예요. 실제로는 있고요. 이렇게 하시면은 우리가 아무리 드래그를 해도 이 친구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각선하고 이 친구를 잡고 V-Ray 탭에서 이 친구를 한번 눌러줄게요. 딸깍. 뭐 변화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누르자마자 이제 V-Ray MTL1이라는 재질이 사실 입혀진 겁니다. 재질들이 굉장히 많죠. 그것도 복잡하기도 하고요. 제가 하나씩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우리가 V-Ray MTL을 딱 클릭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될 거는 이름부터 좀 먼저 바꾸시는 게 항상 중요해요. 이름을 정리를 처음부터 잘 잡아야 나중에 복잡하지 않거든요. 이름은 클락. 마찬가지로 이름이 중복이 되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친구랑. 그래서 저는 언더바 S를 붙여줘요. 언더바 쉐이더의 약자로 그냥 클락 언더바 쉐이더 하면 이 친구랑 부딪힐 일이 없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레이어에서는 언더바 LY를 붙였기 때문에 클락, 여기는 뭐 클락을 그대로 쓰고 여기는 클락 언더바 S, 여기는 클락 언더바 LY를 썼기 때문에 이름이 부딪혀가지고 오류가 뜨는 일은 없을 겁니다. 클락 S를 쓰고 이 V-Ray의 세부적인 옵션들은 제가 다음 수업 시간 때 한 번 더 자세히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디퓨즈 컬러는 그냥 이 친구의 전반적인 색을 관장하는 겁니다. 내가 이 친구의 색이 예를 들어 빨간색이다 혹은 녹색이다 이런 식으로 전반적인 색을 관리할 수 있는 거고요. 저는 그냥 은색으로 할게요. 약간 연한 파랑색이 섞인 이런 식으로 이 정도 색을 하고 이 친구들은 제가 나중 수업 시간 때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리플렉션 컬러는 이 친구의 반사색이에요. 반사가 되는 색은 여러분들이 조정하실 수가 있고요. 정반사냐 낭반사냐 또는 이게 금속이냐 비금속이냐에 따라서 리플렉션 컬러에 대한 수치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도 좀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리플렉션 컬러만 확인하도록 간단하게 흰색으로 일단 설정하겠습니다. 다음 수업 시간 때 다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지금 놓쳤다고 해서 할 필요 없습니다. 메탈리스는 금속이죠.
사실 여기에 대한 말이 좀 많아요. 메탈리스는 0 아니면 1 이 정도만 구분을 해야 된다. 왜냐면 금속이거나 비금속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0으로 되게 되면은 없다, 1로 되게 되면은 금속이다라는 뜻이에요. 여기도 지금 좀 어려우니까 다음 수업 시간 때 합시다. 지금 금속이니까 1로 하고, 자 여기는 리프랙션 컬러는 이제 투명도에 대한 색상인데 이 친구도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우선 이 정도로만 체크를 해줄게요. 디퓨즈 컬러, 리프랙션 컬러, 메탈리스는 올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눈치 빠르시는 분들은 아셨겠지만 지금 내가 이 친구를 3번, 즉 서브 디비전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Vray 탭에서는 서브 디비전 모드가 아닌 1번 모드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아무리 1번, 3번 왔다 갔다 거려도 Vray 탭에서는 이렇게 각진 1번 모양으로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Vray에서 해결을 해주는 건지 일부러 안 해주는 건지 왜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1번, 3번 왔다 갔다 거려도 Vray에서는 알아먹질 못합니다. 우리가 다른 값을 속성해줘야지 이 친구의 3번 모드를 알아들을 수가 있는데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친구의 3번 모드를 Vray에서 보고 싶다고 하시면은 우선 첫 번째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친구가 참 끄고 첫 번째 방법부터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그냥 스무스를 한번 걸어버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다 잡아버리고 메쉬, 우리가 배운 거 있죠? 스무스 여기 클릭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부드러운 곡선이 설정되게 됩니다. 하지만 스무스를 넣었기 때문에 지금 면수가 많아지게 되죠. 지금 내가 모델링이 완전히 끝났다 했을 때는 스무스를 거시는 걸 그냥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은 서브 디비전 모드가 아니라 그냥 면수 자체가 많아진 거기 때문에 부드러운 곡선이 생성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요. 그쵸? 두 번째 방법으로는 사실 이 방법을 좀 더 많이 써요. 좀 까다롭긴 한데 한번 잘 따라와 주세요. 이번에는 이 친구를 똑같이 잡고 Vray 쉘프 탭에서 이렇게 좀 오돌솔톨한 여드름 친구 같이 생긴 모양이 있어요. 이 친구를 우클릭 하신 다음에 Apply Single Vray Display Node to Selection Apply Single이 중요합니다. 위에 Apply Multiple이 아니라 Apply Single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우리 아웃라이너 상에 이런 식으로 똑같은 아이콘이 뜨게 됩니다. 여기 보이는 오돌솔톨한 모양들이 있어요. 이쪽으로 클릭하시고 어트리뷰트 Vray 다시 이쪽 클릭하시고 어트리뷰트 Vray 서브디비전 모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 친구를 3번 했을 때의 모습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둘이 별 차이가 없죠. 사실 제가 왼쪽 스무스를 거는 방법보다 오른쪽 방법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면수가 많으면은 사실 그 모델링을 완벽하게 내가 더 이상 고칠 일이 없다. 그럴 때는 스무스를 거는 게 좋은데요. 앞으로 모델링의 수정 여부가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그냥 서브 디비전 모드로 거는 게 좋아요. 면수가 많으면 안 좋은 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엣지 슬라이드라는 기능을 이제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친구의 폭이 너무 커. 그래서 이 친구를 조금씩 줄이고 싶다. 했을 때 엣지 슬라이드를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하게 돼요. 제가 이제 좀 쉬고 알려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지금 면수가 적기 때문에 고쳐야 될 면의 수가 4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쵸? 하지만 우리가 스무스를 걸어버렸다. 모델링 수정이 아직 더 있는데 하는데 그럼 지금 우리가 지금 몇 개의 엣지를 건드려야 되죠? 지금 거의 4배죠? 지금 2배인가? 네, 그쵸? 똑같은 수정을 한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반복 작업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 친구는 형태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 그냥 서브 디비전 모드로만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모델링의 수정이 굉장히 쉽지만은 면수가 적기 때문이죠. 면수가 적으면은 모델링을 수정하기가 쉽습니다. 대신 퀄리티는 좀 떨어지겠죠. 하지만 서브 디비전 모드를 걸었기 때문에 그런 퀄리티 문제는 이제 남의 일이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모델링이 완전히 끝나지도 않았는데 스무스를 걸어버렸다. 그러면은 우리가 모델링을 더 수정을 좀 더 노가다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아직 모델링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잘 모르겠다 했을 때는 그냥 모델링의 데이터는 남겨두시고 다시 설명해드리면 쭉 잡고 그래서 싱글로 클릭하시는 게 좋다 말씀드렸습니다. 싱글과 멀티플레이 차이는 이거예요. 우리가 이 친구를 그냥 다 잡고 다 서브 디비전 할 거야. 그럴 때는 싱글로 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우클릭 이번엔 멀티플로 눌러볼까요? 멀티플로 하시게 되면은 여기 아웃라인으로 잘 보세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다 쌓이게 되는 겁니다. 각각의 짝꿍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만 따로 어트리뷰트, 뷰레이, 서브 디비전에서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이 친구만 따로 나 이 친구는 서브 디비전 필요 없어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멀티플로 사용하시게 되면은 각각의 친구들을 관리할 수가 있는 거겠죠.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하죠. 사실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 모든 과정을 제가 일주일에 4번 2시간씩 했었어요. 학원에서는. 지금 우리가 일주일에 2번 2시간씩 하죠. 즉 2분의 1이 된 건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빨리 하고 있습니다. 하시다가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은 언제라도 좋으니까 말씀 주세요. 제가 조금 아직 그분에게 개인적으로 가르쳐 드리거나 할 테니까 어려운 점이 있거나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카톡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고 3시에 다시 하도록 할게요. 7분만 쉬고 오겠습니다.